먼저 이체 권리란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네트워크상에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체 권리에 대한 여론은 어떠할까요? 해당 그래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2014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체 권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상당수의 국민들이 이체 권리의 법제화에 대해 찬성하고 있으며 논의 필요성 또한 긍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체 권리가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많은 분들께서 그럼 인터넷에 남겨진 내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현재 이런 개별 법안을 통해서 이체 권리를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찬성 측 같은 경우에 정리하자면 과거의 오프라인 정보와 달리 인터넷에 남은 개인정보는 당사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존재한다. 온라인상의 정보는 진실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아 알 권리가 올바르게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대 측과 같은 경우에는 이체 권리의 부장으로 인해서 알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폭행 또는 사고에 대한 고발이 어려워 공익의 저하가 우려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자유토론입니다. 찬성 측부터 입론 2분 시작해 주세요. 찬성 측은 이칠 권리를 더욱 구체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두 가지 근거를 들고자 합니다. 첫째, 현행법과 2016년에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6년 방통위는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 본인이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만 이칠 권리를 보장할 뿐 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기 게시물의 경우 삭제 기능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서 실효성이 크지 않죠.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정보가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일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의 근거에서도 삭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제3자가 나에 대한 정보를 적더라도 어떤 특정한 권리를 침해한 게 아니고 건강이나 공익성이 없는 정보들이다라는 이유로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라면 추후에 현행법으로 삭제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와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언론 매체에 보도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언제든 다시 유포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2차, 3차 가해, 영구 낙인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해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스페인 변호사가 빚 때문에 자신의 집을 강제로 경매했는데 이 사실에 대한 기사가 16년이 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유럽 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에는 이칠 권리를 보장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언론 매체가 정정 보도를 하더라도 현행법상 잘못된 원기사와 정정 보도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익 균형성을 고려하여 이칠 권리의 예외 사유도 어느 정도는 명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공적 정보나 공적 인물과 같은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찬성 측은 현행법과 가이드라인의 허점을 보완하고 악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의 이칠 권리를 법제화하여 보장해줘야 합니다. 반대 측 입론 시작해 주세요. 이칠 권리는 법제화되어서 안 됩니다. 먼저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며 이칠 권리의 행사가 디지털 세탁으로 이어질 경우 그 침해의 피해가 상당합니다. 2019년 11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82년 2명을 살해한 죄로 복역하다 2002년에 출소한 A씨가 자신의 이름을 온라인 기사에서 삭제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그의 편을 들어주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물론 A씨 개인에게는 과거 살인 행위가 족쇄처럼 느껴졌겠지만 그것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이자 결과입니다. 과연 사람들이 그가 살인범임을 쉽게 알 수 없는 상황보다 그의 이칠 권리가 중요할까요? 최근 잇따른 연예인들의 과거 학교폭력 폭로 사건의 경우에도 만약 이칠 권리가 법제화되었을 경우 많은 연예인들이 10대 때 SNS에 남겼던 댓글과 사진들을 삭제했을 것이며 대중들은 이를 확인할 수 없기에 계속해서 그런 연예인을 소비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작성한 글이 거기서 언급된 사람이 불쾌하다는 이유로 삭제된다면 어떨까요? 온라인상에서 많은 표현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다소 비판적이거나 폭로성을 띤 게시물 혹은 비방 목적이 아닌 사실을 담은 게시물들조차 언제든지 삭제가 가능한 대상이 될 것입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집단이나 사람이 이칠 권리를 악용한다면 여론 탄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칠 권리 법제화는 그 사회 경제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비효율적인 국가 선택입니다. 해당 내용이 숱한 논의를 거쳐 법제화되기까지 그리고 국민들이 이 권리를 인지하고 실제로 행사하여 개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가 삭제될 수 있게 하기까지 시스템 구축에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며 그 거대한 추가적 비용을 누가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 또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에 대한 정보라고 해서 내가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온라인 게시물 특성상 정보 생산 과정에 기여한 사람은 한 명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한 거니까 삭제해 라고 한다면 다른 누군가는 내가 고민해서 이렇게 적은 건데 왜 삭제해 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듯 한 개인의 결정에 의해 기사, 출판물 등 저작물이 삭제될 수 있다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이상으로 입론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자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부터 시작해 주세요. 우선 현행법의 문제 그리고 재배포 등의 문제를 언급하셨으나 왜 이칠 권리 자체가 필요한지 언급하지 않으셨다는 점 먼저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두 번째 논거에서 예외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질문하셨는데 누구는 그 기준에 속하고 누구를 그 기준에 속하지 않게 할지 그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국가가 어떠한 불공평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헌법에도 제17조 사생활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에는 인간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알 권리나 표현의 자유 외에도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이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기본권과 인간의 행복 추구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칠 권리가 보장됨과 동시에 기본권과 행복 추구권을 잃는 사람 또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자의 경우 과거에 과오를 삭제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 또한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기본권과 행복 추구권에 반하는 그러한 행동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칠 권리의 범위에 대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20년에 제시한 자료에는 이칠 권리가 어느 정도로 제한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범위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에 앞서서 찬성 측에서는 그럼 그 범위를 따르면 이실 권리가 법제화되는 것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는 범위를 설정을 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일률적으로 이칠 권리에 대해서 보장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적 정보나 공적 인물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청구에 제한을 줄 수 있다는 점으로 알 권리와 혹은 표현의 자유와도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범위의 모호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모든 사례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법제화해서는 안 될 이유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범위에 관련돼서 첨언을 해드리자면 국회 법제위원회가 자료를 만들었는데 게시물이 공익과 상당히 관련된 경우 혹은 공인이 자신의 공적인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이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법제화가 되었을 때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이해를 했는데요. 그 개별적 판단이 더 심한 불공평 양극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힘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개별적인 판례에서 조금 더 유리한 힘을 갖게 될 가능성이 제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힘이 있는 사람들의 게시물은 삭제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의 게시물만 남아있는 불공평한 사례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법적인 부분에서 그런 불공평이 과정상에서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칠 권리에 관한 법제화뿐만 아니라 모든 사법 영역에서 적용될 수도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위험성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이나 아니면 사생활의 보호권과 같은 우리가 앞으로 더 보호해야 될 권익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대안을 차단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반대측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반대측에서 마지막 근거로 내가 올린 정보는 온전히 나에 대한 정보가 아닐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기여했을 정보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함께 만든 정보가 아닌 개인적인 건강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치적 성향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누구나 원하면 삭제를 해도 된다라고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보의 생산 과정에서 그 정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그 내용에 포함되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정보의 생산에 기여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은 정보 유형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는 것인가요? 저는 온라인 게시물 특성상 모든 게시물들은 본인이 본인에 대해 작성한 것이 아니고서는 완전히 본인이 그 게시물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에 관한 정보라든지 개인이 밝히기 싫은 사생활, 성적 취향이라든지 정치적 성향 등에 관한 정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현재 정보통신망 근거에서도 명예훼손이 아니라면 삭제가 불가능하고 또 정부가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도 권고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강제적이지 않고 이렇게 법의 허점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 측은 보완하자는 측면으로 이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당연히 개인 입장에서는 피해가 클 수 있고 그것을 당연히 잊히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잊힐 권리 자체는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법제화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개인의 모든 요청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에 따라서 매번 그 모호한 기준들을 판단하고 그것을 다 적용해서 이 모든 온라인 정보 주체들의 논의를 거쳐서 그걸 법제화하기까지는 엄청난 그 비용이 소모돼 법제화라는 것은 사회적인 효율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법제화를 했을 때 어떤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피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비해서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제화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칠 권리의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법제화 방안 말고는 다른 방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해 놓으신 대안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알 권리를 인정한다고 한 이유는 물론 사람들마다 자기가 삭제하고 싶거나 온라인상에서 내리고 싶은 게시물들이 존재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알 권리가 존재한다고 한 것이지 그것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 제도로서 보장되고 있는 부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앞서 발제에서도 나왔듯이 자신의 과거 나체 노출한 사진이 계속해서 인터넷에 남아있다거나 아니면 내 이름을 검색했을 때 내가 저질렀던 잘못 같은 것들이 남아있어서 삭제하고 싶다거나 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 범죄를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될 부분이고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피해자가 그걸 요청을 한다면 국가에서 피해자의 어느 정도 이칠 권리를 보장해주고 그것에 대한 삭제 과정에서 소모되었던 그런 비용은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이미 그런 어떤 법적인 제도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범죄와 관련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통계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이칠 권리를 보장하는데 만드는 시스템 추가 비용을 누가 감당을 해야 하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에 대한 혹시 자료가 있으신 건가요? 아직까지 이칠 권리가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성균관대 생명방송학과의 송명빈 교수는 한 번 뿌려진 정보를 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천문학적이다라고 자신의 잊혀질 권리라는 저서에서 언급을 하면서 따라서 네트워크 공간에서 소멸시효를 정하지 않고 올린 글이나 게시한 정보를 완전하게 삭제하는 것은 비용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 입장을 저희가 자료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말하자면 우선 이칠 권리에 대해서 법제화가 좀 더 강화되게 되면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개별적인 사례의 판단이 필수적일 텐데요. 그런 삭제가 용인이 되다 보면 너도 나도 원치 않는 정보를 삭제하고 싶어지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람들과 감당할 수 없을 만큼들의 정보 삭제 요청이 들어오게 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비효율적인 제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 이후에 조금 더 자료가 있으면 조금 더 논의를 할 사항이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제도 자체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추가적으로 묻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찬성 측에서는 아까 공인이 직접적인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칠 권리가 제한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범위의 제한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때 얘기하는 공인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예인들이 과거 학교 폭력을 했던 거 아니면은 뭐 어떤 특정 아이돌 그룹 내에서 왕따를 했던 정황들이 남아있는 영상들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그 해당 연예인이 자신의 이런 기록을 대중들이 싫어할 걸 아니까 이걸 다 삭제하고 싶어서 이칠 권리를 행사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제시해 주신 그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또 만약 이칠 권리가 인정된다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범위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이 되는 정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범죄자 아니면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연예인들에 관련해서는 무조건 모든 걸 다 삭제해 달라고 하면 법원이나 어느 곳에서도 받아들이기는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자신이 삭제하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뭐 개인의 건강이라든지 뭐 사생활의 내밀한 부분에 관련돼서 삭제하고 싶다면 법이 보장을 해줘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칠 권리의 보완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찬성 측에서는 언론 기사나 뭐 어떤 출판물, 책 같은 경우에도 어떤 개인이 이칠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면 그런 것도 다 삭제 조치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원 저작물도 삭제를 해야 하고 또 검색 배제 청구권으로 검색도 배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정정 보도와 원기사가 동시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권리를 명확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제화를 해서 개인의 권리를 좀 더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첨언을 하자면 다만 언론 기사 같은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와도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판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허위 사실의 경우에는 이미 제도적으로 처벌이나 그것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언론 기사 중에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이칠 권리를 행사하면 개인이 자신이 원치 않는 정보가 적혀 있다는 이유로 그렇다면 기사가 삭제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언론 탄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미리 설정해 놓은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기사를
일률적으로 삭제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다만 언론 기사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호를 해줘야 한다는 거지 그 부분에서의 보장이 언론 탄압으로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론에서 제시하였던 40년 전에 살인죄를 저질러서 20년 동안 복역하다가 출소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온라인 기사에서 삭제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이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실제로 독일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그의 편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제한 조항을 걸었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범죄 사실이라고 하면 다른 법률 영역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사회적으로 공중에 정당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정보 기준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칠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과 도덕 사이에 모호한 결계에 발생하고 있는 악의 사례가 너무나도 많고 이를 그냥 공적인 관심, 공인 이러한 기준으로만 보호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케이스와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위를 마련하는 것이 저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라 저희의 논리가 더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론 다시 찬성부터 시작해 주세요. 저희 찬성 측은 이칠 권리를 온라인상 개인에 대한 기록 원본의 삭제 또는 해당 기록에 대한 접근 배제권의 범주로 설정하고 기존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이를 법제화하여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정보의 새로운 특성으로 인해 개인의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 이칠 권리 필요성이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언론 기사로 인해 발생되는 기본권 침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이는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기존의 법률이나 정책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물론 반대 측께서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대중들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와 상충되는 측면도 존재하는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공중에 정당한 관심이 되는 정보로서의 공적 정보나 혹은 공적 인물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청구에 제한을 둘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알 권리와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를 제외하고 저희는 개인의 권리와 관련한 정보들에 대한 입법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까지 대중들의 알 권리 혹은 표현의 자유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개인의 기본권 보호라는 목표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이기에 지속적인 수정과 개선을 통해서 나아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반대 측 시작해 주세요. 반대 측 변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에서 찬성 측은 첫 번째로 어떤 직업, 어떤 정보 등 기준을 나누어서 제도화를 시킨다고 하였는데요. 법은 국가가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규율이기에 어떠한 불공평이나 이러한 측면은 완전하게 배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찬성 측에서 계속적으로 비효율 문제는 이후에 논의할 사항이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하였는데요. 법이라는 제도는 사회에 깊숙이 뿌리 잡을 것이고 계속해서 강조하듯이 강제적인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 규율은 효율적인 제도만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본권을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자유토론에서 언급했듯이 이 법이 통과되면서 누구의 기본권은 증진될 수 있어도 그 피해자 혹은 정보가 삭제됨으로써 피해를 입는 측에서는 오히려 행복추구권과 기본권을 잃게 되는 경우 또한 존재합니다. 저희 반대 측은 이칠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이칠 권리가 중요한 경우도 알 권리가 중요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다만 법제화시키는 것은 법의 강제성, 법제화 이후의 부작용과 사회 분위기 등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네, 모두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